안녕하세요. 청담 리트 클리닉입니다. 오늘은 팔뚝살에 대해서 영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튠바디라는 시술과 지방분해 주사를 활용한 팔뚝살 줄이기에 대해서 소개드려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나 허벅지 안쪽, 팔뚝 이런 데는 살이 좀 안 빠진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살이 좀 잘 안 빠지는 부위들의 그 지방 분해에 수용체들이 더 분포도가 적다거나 이러한 이유들도 같이 함께 있는데요. 팔뚝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몸의 어떤 순환이라던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부위의 어떤 수용체들의 분포에 따라서도 딴 데는 지방이 빠져도 거기는 좀 더디게 빠진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반대로 그곳에 셀룰라이트, 그러니까 지방세포가 약간 염증성 반응을 거쳐서 일반적인 지방세포와 다르게 오렌지 껍질이나 그런 단단한 껍질처럼 세포의 형태가 좀 바뀐 형태, 이런 부분들도 지방을 분해하는 데 상당히 장애물이 되는데,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있기에 좀 좋은 공간이 팔뚝살이다. 사실 팔뚝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게 되는 건 보통 아무래도 예비신 부분들일 텐데요.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데 차렷을 하면 딱 보이는 게 목선과 팔뚝이에요. 뒤쪽으로 살이 삐져나온다던가 아니면 흔히 말하는 팔을 이렇게 들었을 때 여기가 좀 덜렁거리는 그런 날갯살 같이 좀 흐느적거리면서 팔이 굉장히 부해 보이는 것이 전통적인 그런 아름다움과 좀 결이 맞지 않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팔뚝살에 대한 고민이 많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두 가지 다 지방을 분해하는데 원리가 좀 다른 시술을 함께 할 때 언제나 시술에서의 시너지가 좋아지게 되는데요. 튠바디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바세린을 바르고 입체 초음파를 쏴서 통증 없이 그 지방세포의 지방세포막을 깨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셀룰라이트 형태로 지방이 일종의 마치 갑옷처럼 좀 단단하게 섬유화되어 있는 그러한 조직들 같은 경우도 튠바디를 시술할 때 호전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물리적인 지방세포의 파괴를 일으키고, 또 한편으로 지방 분해 주사 같은 경우는 병원마다 조금씩 사용의 방식이나 어떤 물질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방 분해 주사는 지방 세포 사이사이로 이제 스며들어서 지방 세포의 크기를 줄이거나 지방 세포를 파괴하거나, 또는 잘 빠지지 않는 살의 부위에도 우리가 운동이나 식이억제를 할 때에 그 부분도 좀 같이 좀 영향을 받도록 도와주거나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시술을 함께 했을 때에는 전체적으로는 지방세포의 양을 줄이는 것을 시술을 통해서 하면서 국소적으로 정체가 되어 있는 듯한 지방세포를 한 번 더 분해를 해줌으로써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보통의 경우는 시술을 그렇게 받을 때 여자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고민을 하는 것들이 살도 살이지만 살이 좀 뭔가 하늘하늘거리게 달랑달랑거리면서 실제 살의 양이 많은 것보다도 더 늘어져 보이는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시게 되는데, 지방 세포의 양만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그 부분들이 조금 붙어 올라간 듯한 느낌을 받아서 좋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튠바디 시술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방 분해를 함께 하면서 그 이후에 또는 병행해서 지방 분해 주사를 국소 부위에 뭉친 듯한 곳에 시술을 해줌으로써 전체적으로 팔뚝살의 볼륨이 줄어들면서 붙어 올라간 것처럼 그러한 체감을 받는 경우를 많이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바디의 지방분해 시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당연히 1회 시술만으로 효과를 많이 본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적은 것 같고요. 보통 약 1, 2주의 시술 간격을 가지고 4회에서 6회 정도까지 보통 6회를 많이 권장드리게 되고, 살의 양이라던가 나이나 살의 탄력이나, 그리고 또 팔에 전체적으로 살이 많은지 아니면 겨드랑이에 가까운 어떤 순환에 좀 정체가 있는 곳에 살이 많은지, 그리고 살의 단단한 정도나 셀룰라이트가 있는지 없는지 등등을 모두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줄이는 것을 지금 원하고 있는 건지 등을 고려해서 시술에 어떤 회차를 권유드리게 되고요.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4회에서 6회 정도는 권해드리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튠바디와 지방분해 주사 같은 경우는 특별한 부작용이 크게 없는 것 같고요. 튠바디 시술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찌르는 시술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시술을 할 때 우리가 강도나 살의 특성에 따라서 피부에 연한 알러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 크게 걱정할 만한 불편은 없는 것 같고, 지방분해 주사 같은 경우는 조금 경우가 다른 게, 일단 주사를 시술하게 되면 당연히 멍이 들 수 있습니다. 얼굴에 드는 멍보다 몸에 드는 멍들, 그리고 특히 팔이나 꼭 팔뚝살뿐만 아니라도 배나
허벅지 안쪽, 옆구리, 러브핸들 이런 데는 순환 자체가 많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멍이 들어도 빠지는데 가만히 뒀을 때에는 조금 빠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약물이 들어간 후에 그 약물이 충분히 흡수되면서 배출을 거쳐서 지방의 양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약간의 붓기나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것 같고요. 정말 드물게는 지방보내 주사의 성분에 따라서 알러지가 생긴다거나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시술 때에 충분한 상담이나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게 걱정된다고 하면 알러지 성분을 뺀 채로 또 시술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큰 부작용이나 그런 거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두 가지의 이런 부작용이 없는 부분이 지방 흡입 수술이나 어떤 좀 더 침습적인 시술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마음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팔뚝살에 대해서 그것도 튠바디와 지방보내 주사를 통해서 어떻게 팔뚝살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